안녕하세요. 삼성그린 통증의학과 원장 김영권입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근육의 중요성, 그리고 딱 하나의 근력 운동을 추천해야 된다면 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은요, 시간이 없어서 운동을 할 수가 없다, 어떤 운동을 하면 참 좋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주세요. 그래서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스쿼트라는 운동을 가장 추천드리고, 꼭 적어도 스쿼트 운동 한 가지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리 몸에서 근육이라는 것은 사실은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근육은 운동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위나 심장, 그리고 내장근을 제외한 모든 근육은 이제 뼈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런 근육들을 골격근이라고 부르고요. 이 골격근은 뼈를 보호하고 체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근육이 좀 약해지게 되면은 척추를 곧게 하고 바르게 자세 취하는 것들이 무너지면서 허리가 앞으로 숙여지면서 여러 가지 척추관 협착이라든지 디스크 돌출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육이 이제 뼈 성장과 단단한 뼈를 만드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 수축 운동을 하면서 뼈 성장판을 자극하고, 그런 성장판에 있는 조골 세포들이 자극되면서 칼슘 유입이 촉진되어서 골 형성을 더 도와줘서 골 밀도를 더 높여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뼈의 건강에도 굉장히 골격 근육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골격근은요,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의 40% 정도를 차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육이 많으면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이제 살이 덜 찌는 그런 체질이 되게 되고요. 살이 덜 찐다는 거는 여러 가지 대사성 증후군을 덜 겪어도 되는 그런 몸이 된다는, 건강해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런 중요한 근육은 이제 근육 운동을 통해서 성장시킬 수가 있는데요. 근육은 이제 우리 만 나이로 30세가 넘어가면서 매년 대략 1%씩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는 그런 증상의 한 파트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육은 이제 단순히 힘을 나타내는 어떤 근력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 전신적인 어떤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골격과 함께 이제 신체를 지탱하는 이런 기둥이 되면서 동시에 심장과 함께 이제 피를 순환시키는 어떤 펌프로서, 그리고 면역 시스템과 함께 면역력을 이제 증강시키는 어떤 그 기능으로서 같이 이제 근육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근육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질환이라고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017년부터는 이런 근육이 줄어드는 상황을 근감소증이라는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을 드려요. 근육이 줄어드는 게 지극히 생리적인 증상이라고 질병으로 분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근육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낙상이라든지 대사 질환과 같은 질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질환으로 규정하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근감소증은요, 특별한 치료제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적절한 근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제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근육을 관리하기 위해선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근력 운동,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한 시기가 되는데요. 이런 근력 운동 중에서 저는 앞서 말씀드린 스쿼트라는 운동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스쿼트라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주로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위주로 좀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 허벅지 근육, 허벅지 앞쪽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든지 허벅지 뒤쪽을 이루는 햄스트링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꼽히고, 사람의 허벅지 근육이 인체 전체 근육에서 3분의 2를 담당할 정도로
굉장히 근육의 양이 많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근력 운동을 할 때 절대 빼놓을 수는 없고 그 부분을 운동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허벅지는 우리 인체에서 이제 가장 큰 당분, 특히 글리코겐 저장소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관인데요. 실제로 하체 근육이 좀 발달한 사람일수록 비만과 당뇨 방지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체 근육, 그 중에서도 허벅지 근육을 좀 단련하기 위해서 스쿼트 동작을 좀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스쿼트 동작은 어떤 기구가 필요하지 않고 넓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이고요. 스쿼트의 동작은 간단합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다음에 발끝을 약간은 바깥쪽으로 향하게 서주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 아래쪽이 이렇게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를 배에 딱 힘을 줘서 고정한 뒤에 고관절을 앞으로 접어주면서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느낌으로 무릎을 굽혀서 앉아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뒤로 뺀다는 생각으로 앉으면서 허리가 말리지 않도록 배에 힘을 줘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동작을 하면서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무릎이 발끝을 넘어가지 않도록 엉덩이를 뒤로 충분히 빼주면서 스쿼트 동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추가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배에 힘을 주고 허리를 반드시 중립으로 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면은 허벅지의 대퇴 사두근, 햄스트링, 그리고 종아리 뒤쪽에 있는 근육과 앞쪽에 있는 앞정강근과 같은 근육들을 종합적으로 자극하는 동시에 코어 근육과 전신적으로 효과적으로 근육을 개입시켜서 심폐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만약에 이 스쿼트 동작이 이제 너무 힘들고 너무 지루하다라면은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등의 운동을 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두 번째, 식이요법인데요. 이 식이요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단백질 섭취입니다. 그리고 단당류를 조금 절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단백질 섭취는 이제 끼니 때마다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흰살 생선, 그리고 저지방 육류, 뭐 닭고기라든지 소고기, 돼지고기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콩, 두부와 같은 식물성 기반의 단백질 메뉴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서 간식으로 우유나 두유와 같은 것을 챙기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단당류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단당류 같은 경우에는 몸에서 흡수가 빨리 되면서 순간적으로 인슐린 수치를 높일 수가 있고,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면서 운동을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조금은 피곤하고 나른한 상태가 되어서 운동의 효율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조금 더 저혈당으로 빠지면서 그런 단당류 음식이나 간식 같은 것들을 더 이제 갈망을 느끼는 상태로 될 수 있어서 좀 피하도록 말씀을 드려요. 지금까지는 근육의 중요성과 제가 추천드리는 운동, 그리고 그런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요양병원에 입소할 가능성이 정상인에 비해서 대략 5배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기가 오기 전에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해서 근육을 확충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늦어도 40, 50대부터, 사실은 좀 더 일찍 20, 30대부터 근력을 키우는 운동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정한 김원장이었습니다.